를 먹이기 위해서 하루에 2번 쉴 수 있다는 거죠. 각 30분 이상씩을 쉴 수 있습니다. 아기에게 젖 먹이고 트림시키고 또 아기를 잠깐 재울 수도 있겠죠. 그죠? 다음, 사업주는 임산부를 보건상, 도덕상 해롭거나 위험한 사업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임신한 근로자는, 여성 근로자는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즉 병원에 가기 위해서 임산부 건강진단을 위해서 사용자에게 말을 하고 휴가를 낼 수 있다는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전후 휴가 및 급여. 사업주는 임신 중 여성에게 산전부터 산후의 기간 90일, 석 달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요. 석 달이 아니고 90일입니다. 이 날짜가 90일로 된 이유는 석 달이라고 하게 되면 만약 1월에 아이를 낳거나 하면 2월이 28일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리게 되고, 또 7월에 애를 낳았다. 그러면은 7월 31일, 8월 31일, 9월은 30일. 그렇게 하면 7월 8일이 31일씩이니까 좀 더 며칠 더 쉬게 되죠. 이러한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90일로 숫자를 90일로 해서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30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산후 휴가 기간은 반드시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해야 됩니다. 보통은 근데 산모들이 출산에 임박하기까지는 일을 하시죠. 이 기간은 강행 규정입니다.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포기할 수 있나요? 나는 이거 포기한다. 나는 일을 하겠다. 그것도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일은 꼭 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일 이내에 휴가를 줘야 한다. 즉 남자분이 자기의 부인이 아이를 낳았다. 이런 경우에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3일의 휴가를 달라 그러면은 3일 이내의 휴가를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육아휴직 및 급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이 바로 육아휴직입니다. 육아휴직은 법률상의 양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의해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고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남자분들이 육아휴직을 위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출산휴가 같은 경우는 유급입니다. 90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월급을 유급으로 해줘야 돼요. 무급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이는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휴직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무급이지만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 급여로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정률로 지급합니다. 최소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여기까지가 노동법 강의입니다. 수업시간에 강의실에서 제대로 강의를 했다면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쭉 말을 해드릴 텐데 막상 인터넷으로 하고 보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충분한 사례를 설명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기말고사 출제용 강의를 하면서 제가 좀 더 보충하기로 하고요. 그 교재 제일 뒷면에 붙어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한번 보세요. 표준근로계약서는 어떤 회사와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첫째, 근로계약 기간. 둘째, 근무 장소. 셋째, 업무 내용. 넷째, 근로시간. 다섯째, 근무 일수. 그리고 연차 유급 휴가가 얼마인지. 임금은 시급으로 정할 수 있고요. 1급으로 정할 수도 있고 월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정하는 사람 마음입니다. 상여금도 정하기 나름이고요. 기타 급여, 수당이나 이런 것도 정하기 나름입니다. 임금지급일은 매달 며칠로 정할 수 있고요. 지급 방법은 대부분 계좌이체로 지급하기 때문에 별달리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타인의 계좌로 입금해 주지 않고요. 또한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경우도 극히 드뭅니다. 다음에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라고 표준근로계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일용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기간제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사장님이 되시든지 혹은 근로자가 되시든지
이러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고요. 다음에는 6월 7일날 실 강의로 제가 형사법과 그리고 형사적인 문제, 재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유익한 강의였기를 바랍니다. 네. 목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